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계좌는 2억 밑으로 수익이 떨어졌으며 올해 새로 투자하고 있는 오른쪽의 ISA 계좌는 130만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4,700만원 수익까지 총 2억 7천만원 수익으로 최고점 4억 2천만원 수익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비트코인도 크게 급락하고 미국 주식도 크게 급락하면서 제 금융자산 5천만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손실이 아니라 어제 단 하루의 급락으로 5천만 원 수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 더 떨어질까봐 쫄아서 남은 2억 7천만 원 수익이라도 지켜야 할까요? 아니죠. 우린 극소수 웅줌러 장기 투자자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땐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땐 줍줍하는 투자자죠.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한 겁니다. 여기서 피터 린치는 급락은 좋다는 말도 안 되는 변태적인 발언을 해버리는데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14불에서 6불로 떨어진다면 좋은 것이다. 아니 반토막 넘게 떨어졌는데 대체 왜 그는 그걸 좋다고 말한 걸까요? 바로 투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웅덩이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안전마진 확보까지 되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기관들의 리밸런싱과 PCE 물가지수 발표, 크게 반등을 시도해준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점에서 심상치 않은 매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맵을 보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 반도체, 금융주, 에너지까지 말 그대로 피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섹터들을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는 초록초록한 모습이죠. 이 섹터들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이를 보고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라는 것이 현재 하락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맵뿐만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봐도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월 4.8%에서 지금 4.1%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를 더 걱정했다면 국채금리는 더 상승했거나 둔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한다? 이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투자자들은 현재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 내 계좌를 보면서 누군가는 저처럼 수익을 반납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손실 중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공포로 약세를 예측하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강세, 약세 전망을 보면 역대급으로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 정도까지 심리가 약해진 게 바로 2022년 하락장 그 어딘가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30년 동안 이 약세 심리가 마이너스 40%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10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극단적 약세 전망을 할 때 미국 주식은 그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일주일 뒤를 보나 2주일 뒤를 보나 한 달 뒤를 보나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라는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달 뒤부터는 점점 회복하더니 6개월 뒤부터는 과거 10번의 사례 중 9번 더 지금보다 상승해 있더라 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이 정도로 높을 때가 1990년, 2008년, 2009년, 2022년 단 4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니 4번 중 4번 모두 크게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99%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 분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나무, 즉 위기에 집중하시겠지만 짧게 나무를 보지 마시고 멀리 숲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웅덩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일생일대의 기회일 것이다 라는 투자 관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서 적절한 연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테니 말이죠. 자, 어제 증시를 크게 하락시킨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ISM 제조업 PMI 발표였습니다. 50.3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와 지난달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문제는 뭐였냐? 바로 제조업 지불 가격은 예상치와 지난달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고 신규 주문은 훨씬 줄어들었으며 고용 역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불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반 등 우려로 연결되죠. 여기에 신규 주문이 급감하고 고용도 급감했다는 소식은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됩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워주는 지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1분기 GDP 추정치가 갑자기 마이너스 1.5%로 전망을 하향하더니 이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난 뒤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8%로 더 크게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경기 침체 그 자체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분명 트럼프 이 자식은 내가 당선되면 주식시장 대박 친다고 말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웅덩이를 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졌던 분들은 더 고통스러워 하실 텐데요. 심지어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시작한다 라면서 이 관세 불확실성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약 펜타닐 위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중국한테는 기존 10%에 10%를 더해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죠. 인터넷이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1은 보고 들어봤어도 10% 플러스 10%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소식에 어제 미국 증시는 더 크게 급락을 했죠. 예상보다 너무 나쁜 경제 지표들과 인플레이션 지표들 그리고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보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빠르게 기업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실적이 슬슬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도 트럼프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라며 결국 이 관세의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워주었죠. 워런 버핏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비판했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때도 관세 발표를 계속하면서 실제로 관세를 진행했고 특히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크게 때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를 거의 2년 만에 하게 되었었죠. 주식시장을 보면 2년 동안 사실상 박스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년이었죠. 약 2년 정도의 횡보장 박스권이 있었으며 잃어버린 2년이라는 기간을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지루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9%의 조정장,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장도 있었죠. 전 개인적으로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와 대충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락할지 어디까지 하락할지 대체 찐반등은 언제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현재 2025년은 계절성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럼 3월 계절성도 살펴봐야겠죠? 3월 계절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 중순까지는 좀 빌빌 기어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반등하는 계절성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그럼 다시 랠리를 시작하려나? 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구지만 긍정적으로 최선을 생각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대비는 해놓자. 이 문구가 우리 오주릉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올해 제 영상들을 보시면 당연히 긍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드리지만 2013년, 2023년, 2024년과 다르게 조심해야 한다. 노화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하락장에서 사용할 현금 비중을 꼭 따로 들고 계셔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도 쎄하다. 심상치 않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에도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 위험하다. 올해 장기 투자 80%가 떨어져 나갈 거다. 내년에 하락하더라도 홀딩해서 버티셔라.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 저기 중기 상승 추세선이 보이시죠? 3년 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기가 고점 그 어딘가였습니다. 전 저런 영상들을 올리고 조심하라는 영상들을 올렸지만 절대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금 비중을 좀 쌓아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2022년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전 거기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1억에서 7억으로 금융자산이 크게 불어났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상승 추세 저항선에 닿아 있으며 100년 동안의 장기 상승 추세를 봐도 그
상단선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상단 근처에 위치했을 땐 항상 크나락이 동반되었다는 점을 보면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버핏 지수를 봐도 사상 최고치로 고평가를 말해주고 있고 P-밸류에이션 역시 역사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번에도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현금 비중을 많이 쌓아둘 뿐이죠. 왜? 긍정적으로 최선을 바라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기에 주식은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니 현금 비중으로 그 대비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전 항상 원칙대로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만약 이번에 하락장이 찾아오거나 2018년처럼 마이너스 20% 웅덩이, 2년 동안의 횡보장, 박스권이 찾아온다면 전 이번에도 그 기회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텨낼 계획입니다. 2021년 말, 2022년 초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버텨보자고요. 그럼에도 1000명 중 1명만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때 댓글 달으셨던 분들 중 지금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또 1000명 중 999명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장기 투자자를 다짐하셨지만 결국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꼭 버텨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전 이번에도 버텨낼 것이고 다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적절한 매수 비중과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웅주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기회를 잡아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지금 이 공포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한순간일 뿐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도 2021년과 2022년에 제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로 지금 1억에서 7억까지 자산이 불어났고 순자산은 약 12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인내심과 시간을 활용하면 모든 웅덩이는 결국 기회입니다. 인내심과 시간은 부자든 평범하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필살기,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번에 또 떨어져 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꼭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버티는 모습 이번에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